이 대파를 보시게 되면 대파는 이름을 보셨을 때 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얀 부분을 연백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백부로부터 잎이 나와 있는 이 단계를 엽초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키를 초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파는 심어서 이 연백부의 길이가 보통 70cm에서 1m까지 갑니다. 온도가 적정한 강원도 평창 같은 데서는 1m가 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면 평창은 그렇게 길게 나올 수 있느냐? 최적 온도가 20도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여수는 상대적으로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렇게 키가 못 커버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잎수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진은 보시게 되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잎, 새 잎을 제거를 했었을 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상으로 보게 되면 이 300g에서 500g까지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연백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500g 이상짜리, 그리고 2개짜리, 그 2개짜리는 또 안 사니까 굵은 거 하나에 가는 거 2개, 이렇게 해서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건 뭔가요? 이건 어떨 때 생기는가요? 이거 알면은 제가 여기 강의 안 옵니다. 이거는 비료가 적을 때 대파 전문가만 알아요. 상인들만 알아. 한전병이 왔어요. 예? 내 땅에 자, 저는 수분과 영양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똥대비를 써서, 유박대비를 쓰니까 내 밭에는 고자리파리가, 뿌리응애가 달라듭니다. 매번 고자리파리가, 뿌리응애가 똥대비를 썼거나 덜 썩은 똥대비를 썼거나 유박비료를 쓰면 매번 달라들기 때문에 살충제 입제를 3kg를 쓰면 안 죽기 때문에 4kg, 5kg를 줘버린 데서 이 뿌리가 살충제 약해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충제를 그 경상도처럼, 강원도처럼 이렇게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실 수가 없어요. 제가 전라도에 신안이나 영광이나 여기에는 이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주니까. 또 요즘은 PLS가 있기 때문에 농약을 봉지에 적어진 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 대파를 수년 동안 이렇게 갈치로 다니면서 이렇게 강원도에서 몇 군데서 사진을 찍었어요. 자, 여기 지금 잎끄터리가 나가버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뿌리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안 써버리면, 유기질 비료, 좋은 비료를 써버리면 그런 농약을 쓸 필요도 없고, 또 그 농약을 안 써도 무름병이나 춘부병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 벌레가 먹어버리면 무름병이 와가지고 또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비 한 이틀, 3일 와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아랫부분이 퉁퉁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약해받았을 때고, 끝허리를 보게 되면, 이 약해를 받게 되면 제일 큰 증상이 잎의 색깔이 많이 다르죠.
짙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새순도 짙게 되어 있어요. 잎 크기가 작아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딱 하면 약을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안 했다. 그럼 누가 했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그냥 술 한잔 먹고 뿌려버린 것 같다. 근데 요즘은 그 노동자도 없는 실정이 돼버려가지고 복잡합니다. 모종입니다. 모종. 모종은 한 구멍에 보통 3개 정도를 씨를 붓습니다. 종자가 새로운 품종의 종자다. 이러면 종자 수를 적게 하고요. 이 종자가 조금 나온 지가 좀 오래됐다 이랬을 때는 종자를 일반적으로 파종을 할 때 한 구멍에 5개까지 합니다. 5개 이상이 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 모종을 기른 데입니다. 요거는 이 하우스가 한 사람 건데요. 부안입니다. 전라북도 부안인데 최 여사는 집 건데 이 하우스에 3개나 있어요. 당신 하나 거요. 한 사람 거인데 이게 3개나 가지고 있어. 근데 보면 어때요? 노란색으로 희끗희끗하게 되어 있죠. 육묘 기간이 며칠 정도 돼요. 여러분 모종 불러서 정식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 정도 돼요? 40일, 50일. 예. 40일에서 55일까지 갑니다. 이렇게 55일 가다 보면 상토에 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노랗게 돼요. 그래서 이 상토에 양분이 없었을 때 이 상토에 양분으로 또 심어야 되는데 다시 제대로 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랬을 때는 이 노란 부분을 없애버리는 게 이 토스카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말에 40cc를 타서 이걸 주게 되면 그거 하나만 주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 시기에 온도 변화가 커버렸다 이랬을 때는 알게라는 비료를 섞어서 주면 3일 만에 이 노랗게 된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들은 이거는 대파모가 무안거입니다. 무안에서 대파모가 되는데요. 이 끄트리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를 부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부숴내야 됩니다. 2장에 하나씩. 기계양 모판 2장에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부안처럼 2장보다 훨씬 많죠. 3장이란 말이요. 지금 뒤에 거는 3장에 있고 비어있고 3장에 비어있고 비어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가운데가 떠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 모판을 내 상에다가 안치를 할 때 땅 표면에다가 나중에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이그린을 뿌려줘요. 한 포를 가지고 200평에서 250평을 뿌려주고 나서 그 상 위에다가, 근데 여기다가 이 대파, 이 모판을 놓을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만 15kg 하이그린 한 포를 200평에다 딱 뿌려놓고 여기를 놓습니다. 이걸 놓게 되면 나중에 뿌리가 그 밑에까지도 확실하게 많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넓게 모판을 깔지 말아라. 이제 캐내는 겁니다. 모종을 파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갖다가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심을 때 땅으로부터 약 5cm 정도를 심었다가 거기서 이제 이 키가 이렇게 여러분 손으로 해서 한 뼘, 그 정도 자란다 이러면 그 한 뼘에서 15cm 정도를 무엇을 먼저 하고 비료를 뿌려주고 흙을 덮어줍니다. 또 다시 비료를 뿌려주고 흙을 덮어줘요.
그게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보통 5번 정도. 가격에 따라서 이 수확하는 방법도 틀려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계로 심었을 때는 이 흙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응고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흙이 안 빠져나가게 하고,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한 5주 정도가 심어졌는데 이렇게 5개가 되졌을 때는 나중에 자랄 때 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5개 정도는 조금, 이게 이제 영광 백수에서 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해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요, 저녁에 라이트를 켜고 저녁에 10시까지, 11시까지 이렇게 심어요. 이 사람은 한 달에, 이 사람은 지금 목포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목포대 제 제자입니다. 이 심어준 것만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번지 몰라요. 일반, 아마 대기업 다닌 사람들, 과장급 정도는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앞에 보면 돌아가는 것이 풍력발전기입니다. 백수의 풍력발전기. 아마 여기가 지금 백수 6지구 정도 될 겁니다. 심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한국이 이렇게 심어요. 근데 이제 일본 거는 또 보여드립니다. 심을 때 이렇게 심는 간격을 10cm로 하느냐, 7cm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이 농민들 교육할 때 했던 자료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무게가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간격을 75cm에 10cm로, 65cm에 7cm로 하지 않고, 많이 심는다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가 커진 게 아니고 적당한 간격으로 해라. 또 이거는 품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품종을 잘 보고, 상보를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 대파가 여러분들처럼 멀칭을 해가지고 키워서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요거는 심을 때 깊게 심습니다. 심을 때부터 깊게 심어요. 근데 깊게 심게 되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져요. 지금 여기 이호수하고 진도가 이런 식으로 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심었을 때는 엽초부가 작기 때문에 공판장이나 녹화에서 이런 물건들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맛있게 해도.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이제 지금 쌍팔년도 옛날에 했던 방법이고, 이제 돈 버는 방법에서는 많이 벗어나져 있다. 그래서 보면 잎끝이나 이거 없이 잘 자라고 있죠. 하우스 속에서 재배를 할 때 낮의 온도가 하우스에서는 높기 때문에 위에 비닐이가 없거나, 옆에를 다 터가지고 또 위에 송풍기로 빼내버려서 온도를 낮게 해주셔야 됩니다. 신안에서 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북주기 바로 전에 이렇게, 네? 요거는 분소스가 아니고요. 그 스프링클러 들어간 거 있죠. 그 연결해주는, 그 연결 호스입니다. 대파의 이 문제는 모래땅에다가 합니다. 모래땅이기 때문에 양분을, 유기질 비료를 주게 되면 그 유기질 비료가 어떻게 돼요? 땅 아래로 다 내려갈까 봐서 얘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엔텍이라는 비료는 모래땅에서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경사지에서도 안 내려가요. 논에다가 뿌렸을 때, 논에다 딱 뿌려주게 되면 다른 비료는 그 떨어진 데로부터, 비료를 준 데로부터
두 칸, 세 칸까지 벼가 잘 자라는데요. 여기에 쓰는 그 비료는 그 한 줄만 벼의 양 옆에만 그것만 키를 키우지 한 칸 넘어가고는 비료가 전달이 되질 않아요. 물을 넣어놔도 전달이 안 되고 모래 땅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주도의 화산의 토나 강원도의 이 대파밭 거기는 모래 땅에다가 꼭 사석질 비슷한 좀 큰 모래들입니다. 거기에서 그 키를 이렇게 1m 이상까지 키워내버리는 것이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를 제대로 된 거를 써라. 화학 비료는 그 효과 면에서 20일짜리, 40일짜리, 60일짜리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사진 보여드렸죠. 살충제 약해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 살충제 약해를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내 밭에 제대로 된 퇴비를 안 쓰기 때문에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고 써도 안 죽기 때문에 농도가 독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 좀 제발 쓰지 말아라. 이거 하려면 대파 심지 말아라. 고추도 배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량 요소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이기능하는 비료가 미량 요소 비료예요. 그 포대 속에는 질소인산 가리가 없습니다. 질소인산 가리가 없이 만든 비료예요. 그런데 뿌리를 만들어내요. 뿌리가 잘 나오니까 잎수가 많아지고 잎수가 많아지니까 상인들이 그냥 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20도 이상이 돼버리면 대파는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 20도 이상이 됐었을 때 요거 관리를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돈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염류가 민감합니다. 제대로 된 퇴비를 쓰게 되면 70%에서 90%가 대파가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제대로 되지 않는 비료를 쓰면 비료가 화학비료나 유기질 비료가 실제 이 대파가 먹는 것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밭에다가 대파를 재배하게 되면 대파가 안 자라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강원도 평창에서 이 수확한다 해서 봤었을 때 이 대파의 모습입니다. 이건 품종에 관계없이 이렇게 비료를 사용하고 나섰을 때 키 크기, 연백부의 크기, 엽초부의 크기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 대파를 살 때 첫 번째 뭐를 보느냐? 잎수를 봅니다. 잎수가 몇 장이냐? 두 번째 엽초부를 봅니다. 이 엽초부의 길이가 짧냐? 여기 이 연백부의 길이가 길수록 두꺼울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엽초부의 길이도 짧을수록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제대로 크게 되는 결과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이 뿌리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1.2m 정도 됐습니다. 강원도 평창 수확기의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파는 상인들이 살 때 두 번째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다? 위에 이 잎이 나갔다 안 나갔다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잎수가 많냐 보면 8개 마감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빨이 안 빠져야 됩니다.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게 있냐 없냐 이걸 봅니다. 빠지게 되는 이유는 퇴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퇴비를 유박이나 미숙 퇴비를 써버리면 빠져버립니다. 또 하나 이 대파는 2년 이상을 연속해서 심어버리면 연작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연작한 밭에서는 이빨이 빠져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전남 영광의 이게 상인입니다. 상인. 이게 이제 뒤에 노는 어디 거냐? 전남 신안에 임자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임자도에서 이 태풍이 오고 나서 2년 전에 3년 전에 태풍이 오고 나서 북을 50cm까지 줬던 것이 태풍 때문에 모래가 다 내려와서 이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근거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입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낮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대파는 정상적으로 못 자란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하이그린이라는 비료를 썼어요. 딱 쓰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이렇게 뿌리가 2배, 3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2배, 3배로 늘어나면서 잎이 나와요. 이 근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창에서 죽어 있는 거입니다. 사이사이가 없어져 버려요. 이 똥탭이나 연작을 했었을 때 이렇게 돼요. 비료를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똥탭이하고 유박에서 이걸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버립니다. 그거는 앞에 영광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발 대파할 때는 상한 음식을 주지 마라 그랬죠. 그 상한 음식 안 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제대로 된 퇴비를 써라. 그 제대로 된 퇴비를 내 대파밭에 여러분들이 직접 부분으로 해가지고 살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부터 수확이 끝날 때까지 얘를 먹여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대파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달매도 키는 거의 1m 이상 컸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평당 수확하는 무게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인들이 안 사가 버립니다. 또 상인들이 안 뽑아 버립니다. 이것들은 또 맛도 없고요. 또 병해충도 달라든 게 심합니다. 이거는 영광의 백수에 하이그린을 쓰지 않는, 엔텍 하이그린을 쓰지 않았을 때 이렇게 잎이 노랗게 이렇게 돼버렸다. 이 소리는 낮의 온도가 높게 유지가 돼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신안 임자도의 2만 평 이 대파밭입니다. 2만 평 대파밭. 그 2만 평 대파밭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기까지 있었던 흙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연작장애를 받아서 비료를 많이 줘버린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유기질 비료를 안 써가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가서 이 농가한테 10포의 하이그린을 뿌려라.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 않은 데만 뿌려라 딱 했어요. 딱 뿌리고 나서 25일이 딱 지났는데 이게 바꿔져 버렸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이 더 잘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임자 농협에 20년 동안에 걸쳐서 하이그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 하나로 지금은 하이그린이라는 비료, 뿌리를 잘 만들게 하는 비료가 이 임자 농협에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들어가게 된 기본이 된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겼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대파가 틀려져 버렸죠. 20일 만에. 잠깐 보시면 3월 하순에 심어서 모를 언제 6월 달까지 모를 길러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얼마요?
거의 100일이죠, 100일. 100일 길러서 이제 그 동안에 씨를 뿌리고 솎아내고 그래서 이제 옮겨 심기를 합니다. 80일에서 90일 만에 옮겨 심기를 해서 그 다음에 북주기를 여기는 3번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3번을 줬고 이제 내년 1월, 2월 달까지 수확한 사람들은 1월, 2월 달까지 수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5번, 6번 북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북주기를 하기 전에 뭐를 하냐? 비료를 줍니다. 북주기 할 때마다. 근데 내가 쓰는 비료가 60일짜리, 70일짜리 비료를 쓸 때는 한 번씩 건너뜹니다.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책이나 여기에 보면 대파를 재배하거나 생강을 재배할 때는 밑거름으로 이렇게 밑거름으로 주는 비료를 양을 아주 줄여라. 전체량에서 다른 작물에서는 40%, 50%를 밑거름으로 주는데 대파나 생강에서는 밑거름으로 10% 정도만 줍니다. 유기질 비료만 주고 가요. 그랬다가 첫 번째 북주기를 할 때부터 이제 비료가 들어갑니다. 북주기 전에 비료를 주고 북을 줘요. 또 30일 있다가 북을 줄 때 또 비료 주기 전에 북주기 전에 비료를 주고. 근데 60일 이상 가는 엔텍을 쓸 때는 한 번 주고 2번 계속해서 그냥 북주기만 해도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근거를 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파 농사를 이렇게 한단다. 이 근거를 두고 여수 지방에 맞게, 영광 지방에 맞게, 신안 지방에 맞게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기온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적으로 두고 요거 내 지역에 맞게, 내 땅에 맞게 이렇게 해가셔라. 여기 이 책의 아랫면에 가보면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심을 때 5월 달에서 7월 달에, 가을에는 8월에서 10월 달에 이렇게 심을 때, 지금 김장용으로 쓰는 대파는 보통 4월 달에 뿌려가지고 4월 달에 뿌려서 이제 이렇게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 센터에 또 있고 여기 지금 2권이 있으니까 여기 배 선생님한테 이 상담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요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뒷면에가 대파 뒷면에가 적어진 겁니다. 이 대파의 성질이 어떻게 되졌냐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파 성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연생 초본이다. 새끼치기를 하거나 비늘줄기를 만들지 않는다. 근데 새끼치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어땠을 때? 물을 주다 안 주다가 잘못돼 버리면 새끼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대파는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줘버린다. 그럼 새끼 쳐버려요. 원래는 그냥 새끼 안 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어요. 신선한 기후를 좋아하고 추위나 건조나 더위에 강하나 과습에는 매우 약하다. 물이 안 빠져버려 안 돼요. 이 땅은 여수 땅은 보면 물이 잘 안 빠집니다. 모래 땅이 아닙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이래서 여수서는 키우기가 쉽지 않다. 온도를 잠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월은 15도에서 25도다. 파종했을 때 그럽니다. 자랄 때는 20도 전후에서 제일 잘 자라요. 그 다음에 하얀 것이 크는 거는, 하얀 연백부가 크는 거는 어쩐다? 15도예요. 온도가 낮아야지.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버리면 여기는 더웠었을 때, 어떨 때는 위에다가 차가운망을 끼워서 온도를 떨치거나 물을 주는 방법으로 떨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